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유용한 파인더 팁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모든 맥 사용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파인더 메뉴 막대에서 파일 옵션의 새 폴더 아이템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넣고 싶은 파일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윈도우에서 새로운 폴더를 이동시키고 싶은 파일들을 먼저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인더 파일 메뉴에서 선택 항목이 있는 새로운 폴더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또는 선택된 항목에 컨트롤 클릭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불러와서 같은 아이템을 선택해도 됩니다. 다음에 폴더 이름을 정하고 리턴 키를 누릅니다. 파인더 상에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파일을 선택한 후에 메뉴 막대 파일 메뉴에서 정보 가져오기 또는 코맨드 플러스 I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파일의 정보를 보려면 다시 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코맨드 I 단축키를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파일에 대한 정보 보기 창이 각각 뜨게 됩니다. 이때 옵션 키를 누르면 파일 메뉴에 정보 가져오기가 속성 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단축키는 옵션 코맨드 I를 사용합니다. 속성 보기 창이 뜨면 정보 보기 창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의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후에 다른 파일을 선택하면 같은 창에서 선택한 파일의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파인더 상에서 파일의 온전한 경로를 보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윈도우 타이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탑 레벨까지의 경로 폴더를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기 메뉴에서 경로 막대 보기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파인더 윈도우 하단에 전체 경로를 보여주는 경로 보기 막대가 생깁니다. 또는 보기 메뉴에서 도구 막대 사용자와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경로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파인더 도구 막대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경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경로를 확인합니다. 파인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경로 막대의 아이템을 클릭하거나 컨트롤과 함께 타이틀 바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또는 도구 막대의 경로 아이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레벨로 이동하는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코맨드 키와 함께 위쪽 방향키를 키보드에서 누릅니다. 아니면 이동 메뉴에서 상위 폴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파인더 윈도우의 아래쪽에는 또 다른 막대가 있는데 상태 보기 막대입니다. 파인더 보기 메뉴에서 상태 막대 보기 아이템을 클릭하면 보여집니다. 현재 폴더의 선택된 아이템 수와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용량을 표시합니다. 또한 우측 끝에 아이콘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나타납니다. 이 슬라이드 바는 아이콘 보기일 때만 나타납니다. 파인더 메뉴 바에서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를 만들거나 코맨드 N 단축키로 새로운 파인더를 띄우면 디폴트 위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디폴트 위치는 파인더 설정 창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설정 일반 탭에서 아래쪽에 새로운 윈도우의 열릴 위치를 설정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폴더 위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폴더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윈도우의 목록 보기 모드에서 보면 폴더와 파일들이 정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렬을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이름열에 작은 위아래 아이콘이 생기면서 정렬 항목을 표시해 줍니다. 하지만 파인더 설정의 고급 탭으로 들어가면 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폴더를 항상 상단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정렬 시에 가능합니다. 파인더 윈도우에 가보면 이름으로 정렬 시 폴더가 상단에 위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항목으로 정렬하게 되면 다시 폴더와 파일들이 섞이게 됩니다. 계층 보기에서는 폴더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계층 보기는 항상 이름으로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계층 보기의 문제점은 컬럼의 폭이 충분치 않아서 긴 파일 이름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거나 한쪽 컬럼의 폭이 너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라인을 드래그해서 이 컬럼의 넓이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컬럼의 넓이를 조정하는 편한 방법은 라인을 더블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층 보기 컬럼의 넓이가 파일 이름 사이즈에 맞게 스냅되면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옵션 키를 누르고 하나의 컬럼 라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컬럼의 넓이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파인더 보기 모드를 목록 보기로 했다고 하면 항목별로 컬럼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상단 타이틀 부분에 라인을 드래그해서 컬럼 간격을 맞출 수 있지만 역시 라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 이름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컬럼 넓이가 맞춰집니다. 목록 보기에서 다른 컬럼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보기 메뉴에서 하단에 보기 옵션을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컬럼 옵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날짜나 크기 종류, 태그 등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목들을 체크 또는 해제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옵션에는 파일의 아이콘 사이즈와 함께 이름 크기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은 다른 보기 모드별로 설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보기나 계층 보기로 가보면 각각의 옵션들로 바뀌면서 아이콘과 파일 이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에는 기본적으로 실행됐던 작업을 다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인더에서도 실행했던 작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이동했다가 편집 메뉴에서 되돌리기 아이템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코맨드 Z를 이용해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이나 파일 삭제 같은 작업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휴지통에 파일을 보냈다가도 파인더 파일 메뉴에서 다시 돌려놓기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을 이동시킬 때 복사와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편집 옵션에 복사 또는 코맨드 C로 복사하고 이동할 위치로 가서 편집 메뉴에서 붙여넣기로 하면 복사가 됩니다. 옵션 키를 누르게 되면 아이템을 이동하는 메뉴로 바뀝니다. 또는 옵션 코맨드 V 단축키로 이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도구 막대 사용자와 방법 중에는 파일을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일을 도구 막대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도구 막대에 가져다 놓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도구 막대에 추가됩니다. 클릭해서 파일을 열 수 있고 제거하고자 하면 코맨드 키와 함께 드래그해서 도구 막대에서 이동시킵니다. 폴더도 같은 방식으로 드래그해서 도구 막대에 가져다 놓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해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고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도구 막대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앱 아이콘에 파일을 드래그해서 떨구면 실행됩니다. 파인더가 여러 개 열려 있다면 하나의 윈도우로 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메뉴바 윈도우 메뉴에 모든 윈도우 통합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여러 개 열려있는 파인더 윈도우들이 탭으로 변환되면서 하나의 윈도우 안에 통합됩니다. 이 방식은 열려있는 파인더 윈도우를 닫지 않고 하나의 윈도우로 만들 경우 유용하겠습니다. 아이콘 폴더 보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기 메뉴에서 아이콘 정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콘 정리 방식 옵션을 통해서 이름이나 종류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렬 옵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정렬할 수도 있겠습니다. 폴더 보기 방식에서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층 보기에서는 파일을 선택하면 파인더 오른쪽에 미리 보기 컬럼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폴더 보기에서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에서도 보기 메뉴의 미리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우측에 미리 보기 컬럼이 생깁니다. 아이콘 보기에서도 똑같이 미리 보기 컬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에서 상단 타이틀 막대에 보여지는 항목들 중에 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들만의 사이즈가 표시됩니다. 폴더들의 크기는 디폴트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보기 옵션으로 가면 하단에 모든 크기 계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에 체크를 하게 되면 폴더 크기 또한 표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템을 크기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상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보내는 대신에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 가면 휴지통으로 이동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옵션 키를 누르면 즉시 삭제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파일 이름과 폴더 이름을 다른 파일들과 폴더들로부터 확실히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름에 이모지를 사용하면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물론 특수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모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단축키로 이모지 윈도우를 불러옵니다. 검색 박스에서 원하는 이모지를 찾고 이름에 삽입합니다. 파일들을 삭제만 하고 휴지통을 비우지 않으면 필요 없이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지통을 자동으로 비우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파인더 설정의 고급 탭으로 가서 30일 후에 휴지통 비우기 옵션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30일간의 기간을 설정해 놓는 동시에 휴지통 비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파인더 사용에 필수적인 20가지 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